1950년 8월 초 남한은 국토의 대부분을 북한군에 빼앗기고 10%만 남긴 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북한의 폭풍작전은 거의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위기에 몰린 남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70살의 노장,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는 세기의 작전을 구상합니다. 일명 크로마이트 작전,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1950년 9월 15일, 병력 7만 5천 명, 함정 261척이 인천 앞바다에 집결합니다. 상륙부대는 세 곳으로 나뉘어 작전을 개시합니다.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은 월미도와 인천, 서울을 차례로 탈환합니다. 김일성은 북한군에 총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한다는 스탈린과 김일성의 폭풍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최후의 카드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 전인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바로 중국의 마오쩌둥입니다. Stalin had a very high regard for Mao Zedong, not just after the successful communist seizure of power in China, but before. Stalin admired Mao Zedong as a fellow intellectual. Stalin was an intellectual. Mao Zedong was an intellectual. Of course, they were both committed communists. I think Stalin. 약속한 바와 같이 중국 인민군의 출동이 필요하다.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다급한 지원 요청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스탈린이 보낸 출병 요청 전문도 함께 보고 있었죠. 하지만 마오쩌둥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もしも自分たちが参戦してアメリカが中国を本土を爆撃するというふうになったら、要するにソ連の空軍が出て中国を守ってもらうというふうに約束してくれるかということを周恩来は言いに行ったわけです。そういう約束をしてくれるんなら、まあ一緒にソ連も戦ってくれるんならですね、自分たちもやってもいいというように言ったわけですが、そうしたらですね、ソ連はできないと、それはスターリンはやる気がないと、そういうふうに言ったわけですから、それじゃもうダメだと、こういうふうになってですね、我々の方もできませんと、こういうようになったから。 한편 스탈린은 미국과 대립하고 있었지만 한반도에서 미국과 전쟁을 직접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군을 지원해달라는 마오쩌둥의 요청을 스탈린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에게 중국 만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스탈린의 명령대로 김일성이 만주로 철수했다면, 또 중국이 끝까지 참전을 거부했다면 6.25 전쟁은 100일 만에 끝날 수 있었을까요? Yes, absolutely. Absolutely. The North Korean army was practically defeated and practically obliterated. Stalin told Kim Il-sung, it's over. If the Chinese comrades would not help you, well, God would help you. That was pretty clear the war would be over. So we have this scenario of the war ending with complete UN victory, complete American victory, and unified Korea becoming, reality. But Mao's decision changed everything. Yes, I believe so. I believe that the major reason why it did not happen, it was the actions and deeds and especially statements of the US military command.
had General MacArthur been more careful, had he said that he was going to stop on the border with China, had he been careful not to say anything which would annoy China, it was highly likely that the war would be ended by December 1950, and the country would be unified under Saint-Manri government. (1950년 10월 13일) 마오쩌둥은 6.25 전쟁 참전을 최종 결정합니다. 그동안 참전 결정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전쟁 개입을 주저하던 마오쩌둥. 6.25 전쟁 참전을 최종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なぜ毛沢東が決断したかというと、毛沢東の考えでは中国革命というものが生き延びていくためにはやっぱりアメリカとやっぱり一発、勝負しなきゃならないと。アメリカというものとガンとぶつかってですね、アメリカをある程度へこませないと中国革命は生き残っていけないと。共産中国はこのように存続できないと。There was the issue of their debt to North Korean communists.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 communists had fought with them for years. So that's a blood debt, that the party felt they needed to honor. 이처럼 미국과의 대결은 숙명이라고 생각했고 북한에 진 빚도 갚아야 했던 중국. 마오쩌둥은 결국 6.25 전쟁 참전을 최종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이 6.25 전쟁에 참전하리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을까요? 1950년 10월 15일 태평양의 웨이크 섬에서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가 만납니다. 웨이크 섬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워싱턴에서 웨이크 섬까지의 거리는 약 1만 킬로미터. 트루먼은 일본에 있던 맥아더보다 3배나 먼 거리를 날아왔습니다. 당시 맥아더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기세가 등등해져 있었습니다. 트루먼은 맥아더에게 중공군이 참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맥아더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만약 중공군이 참전한다면 대학살이 있을 거라며 자신했습니다. 트루먼과 맥아더는 나흘 후의 한반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They wildly underestimated the capability of the Chinese on the ground in Korea. And MacArthur wildly underestimated him. He was convinced that this great nation, the United States, his nation and his army, with nuclear weapons, the Chinese would never dare to attack. 1950년 10월 19일 드디어 30만 명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마오쩌둥이 내세운 참전의 명분은 항미원조 보가위국. 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돕고 나라와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 됩니다. 스탈린의 승인을 받은 북한군의 전쟁에서 마오쩌둥의 명령을 받은 중공군의 전쟁으로 바뀝니다. 미중 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 속에서 김일성은 작전 지도에서 점차 사라집니다. (1950년 10월 28일) 온정리 전투 패배, 11월 4일 운산 전투 패배, 12월 장진호 전투와 흥남 철수. 중공군 참전 이후 완전히 달라진 전쟁에서 사상자는 급증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미국에서 보낼 수 있을 것이라던 미군의 희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And it was extraordinary that the Americans who'd gone into North Korea up the roads, always in the roads, in the valleys, and they just ignored these mountains. And in these mountains were, of course, tens of thousands of Chinese troops. And it was crazy that the Americans thought they could wage the war on their terms as a road war. And it wasn't like that in North Korea. Mao believed, rightly, that Chinese conventional forces were well able to take on the Americans in those mountains and those conditions. The Americans, although they had, of course, this terrific vehicle capability and terrific armored capability and all these aircraft, American infantry were very unimpressive soldiers. 중공군의 파죽지세 공세에 미국의 충격은 컸습니다. 1950년 11월 30일 트루먼은 기자회견에서 원자폭탄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루먼은 인류 역사상 원자폭탄 투하를 승인한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번의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했습니다. 50만 미군 병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12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는 비난에서 트루먼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개발 계획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습니다. 이 오펜하이머와 트루먼은 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트루먼은 원자폭탄을 개발한 오펜하이머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트루먼을 만난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발명품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죽은 것을 후회한다는 뜻이었죠. 그러자 트루먼은 오펜하이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는 내 손에 더 묻어있다. 1951년 4월 11일 한반도 전쟁에서 원자폭탄 사용을 고민했던 트루먼이 돌연 메가더를 해임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그는 중국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I have therefore considered it essential to relieve General MacArthur. It was with the deepest personal regret that I found myself compelled to take this action. General MacArthur is one of our greatest military commanders. But the cause of world peace is much more important than any individual. 트루먼은 6.25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6.25 전쟁을 한반도의 전쟁으로만 제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를 해임하기 바로 며칠 전 트루먼은 중국과 북한의 원자폭탄을 사용해도 좋다고 승인했습니다. 트루먼의 진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메가더를 해임한 걸까요? 트루먼은 정말 6.25 전쟁에 원자폭탄을 사용하려 했던 걸까요? So I think the political pressure on Truman to use nuclear weapons would have been very real. That if the perimeter, the Pusan perimeter, had not held, if the United Nations forces had been driven out of Korea altogether, which is perfectly possible, then I think the temptation, the pressure domestically on Truman in the United States
So many Americans would have said, why are we allowing these people to push us around? Why are we allowing these Asians, these non-people, these peasants, to humiliate this greatest nation on earth? 1950년 10월 이후 중공군은 세 차례 대규모 공세를 감행합니다. 유엔군은 속절없이 밀렸고 1951년 1월 4일 서울은 다시 함락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들이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급기야 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해외로 이전하는 비상계획을 수립합니다. 첫 번째 계획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무너졌을 때 유엔군은 일본으로, 국군은 연안도서로 철수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때였습니다. 소련과 전면전이 벌어져 3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를 이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망명 정부가 들어설 유력 후보지는 제주도, 그리고 북태평양의 사이판과 티니언섬.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당시 남한의 위기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6.25 전쟁 초기 이승만 정부가 일본 야마구치현에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망명 정부를 세우고 싶어 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日本軍が朝鮮に上陸したら自分は北朝鮮と一緒になって日本と戦うんだというように言ったという話がずっと、日本では信じられてますよね。イスマン大統領はそれだけ、日本軍が朝鮮半島に行く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もうそんなことは絶対認めない、許さないというそういう考えを持っていたと思われていますから、それと関連して日本に亡命したいからお願いしたいというようなことをイスマン氏が言うはずはないと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が、